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의 737페이지 제43회 실무수행평가 문제 부가가치세 문제의 세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죠. 8점짜리입니다. 자, 보통예금의 거래 내역을 보니까 245만 4,800원이 입금이 됐어요. 자, 수출 신고 필증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기준 환율은 두 날짜의 기준 환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코프라는 회사에 제품을 직수출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달러를 받아서 즉시 원화로 환가하여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한 내역입니다. 자, 즉시 원화로 환가했기 때문에 계약금 받은 거 요 자체가 과세 표준이 돼야 되겠죠. 자료 2는 제품을 직수출하고 신고한 수출 신고 필증이며 잔금 18,000달러는 한 달 후에 수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18,000달러에 대한 과세 표준은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7월 31일이 선적일이니까 이것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1246원 60전으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 요걸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3은 기준 환율의 내역입니다. 네, 자료 3 중에서 요거. 자, 7월 13일 계약금 입금에 대한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일반 전표에 계약금 전표부터 먼저 입력할까요? 네, 그러면 계약금은 여기 보통예금에 입금된 요겁니다. 자, 그러시면 일반 전표 실행하셔가지고 날짜를 7월 13일로 바꿉니다. 자,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이죠. 네, 그래서 보통예금 245만 4,800원 2454800원이죠. 보통예금 103번 거래처 넣어야 되죠. 국민은행이네요. 국민은행 보통 금액은 2454800원. 자, 대변은 계약금이니까 선수금이 되겠죠. 선수금. 거래처는 네, C5로 검색하시면 되겠네요. 2454800원. 2454800원. 자, 그래서 평가 문제 1번 해결했습니다. 다음 평가 문제 보세요. 2번을 보시면은 수출 거래 내역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시오. 과세 표준 및 제품 매출은 부가가치세 세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이거를 이제 수익으로 이제 선수금 정리하는 분계를 같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날짜는 선적일 7월 31일자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선적일 날짜로 7월 31일로 선택하시고 7월 31일. 자, 유형은 직접 수출이잖아요. 그러면 16번입니다. 16번 수출이 직접 수출이에요. 자, 품명은 우리가 여기에 그 수출 신고 필증에 보시면 품명이 여기 나와 있죠. 네, 요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모닉 프로라고 되어 있는데, 네, 네모닉 프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수량 단가는 뭐 꼭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기 400박스라고 하는 수량이 있으니까 400박스만 입력하시고 단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을 계산하실 때 아까 환가한 금액하고요. 환가한 금액하고 우리가 지금 결제 금액이 2만 달러인데 2만 달러 중에서 우리가 외상한 게 얼마죠? 네. 자, 외상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18,000달러. 여기에다가 이 환율을 곱해 보세요. 자, 그러면 계산기를 들고요. 18,000달러 곱하기 환율은 선적일 1246.6 1246.6 엔터 하면은 2243만 8,800원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계약금 받은 거 있죠? 네, 그걸 더해야 그게 과세 표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더하기 아이고 이거 실수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계산. 여러분은 그대로 계산하셔도 돼요. 18,000달러 곱하기 1246원 점 6 여기에다가 더하기 해야죠. 더하기 여기 아까 우리가 처리했던 금액 있죠. (2454) 800원을 더해주는 겁니다. 더하기 2454 800원 24893 600원이네요. 예, 그래서 24893 600원을 공급가액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이게 과세 표준이니까. 예, 계약금이 있어서 조금 복잡했어요. 그래서 2,489만 3,600원 입력해 주시고요. 거래처는 우리 아까 CO라는 회사로 거래처 검색해 주시고 세금계산서 없는 거잖아요. 직접 수출이니까.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품 매출을 이렇게 했는데 밑에 차변에 오늘 이제 선적해 줬으니까 선수금은 어떻게 됐어요? 부채 감소된 거죠? 그래서 차변에 선수금 259번 아까 입력했던 그 숫자 기억나시죠? 2454 800원 2454 800원 선수금 부채 감소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 여기 밑에 차액 마이너스 나오는 금액이 외상 매출금이에요. 22438 800원이죠. 22438 800원 네. 자, 그리고 탭키 치신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나 선수금 거래처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차대변의 합계 일치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 문제의 핵심은 이 공급가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공급가액에 우리가 환가를 해버리게 되면 그 환가한 것이 선적일 이전에 환가하면 그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라고 우리 배웠었죠. 만약에 환가하지 않고 말이죠. 그 2,000달러를 받아가지고 예금을 해놨다. 외화 상태로.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선적일의 환율로 모두 2만 달러로 계산해서 공급가액을 계산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므로 이 공급가액
즉 과세 표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환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245만 4천 원은 계약금을 받은 이날 7월 23일의 환율을 적용한 거죠. 여기 지금 7월 13일이네요. 23일은 왜 여기 보여주죠? 네, 아무튼 뭐 여기 7월 23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를 신고서에 반영해라.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를 조회하면 여기 직접 수출에 반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 2기는 7월부터 9월이죠. 자, 조회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간을 7 엔터 9 엔터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시면 어디에 반영되느냐 하면은 여기 영세의 기타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장하시고 확인 누른 다음에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문제를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네 번째 문제죠. 부가가치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 9점짜리가 나왔네요. 트럭을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스마트폰을 구입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습니다. 또 비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금 영수증이 하나 있습니다. 설명을 보세요. 자료 1은 나라자동차로부터 제품 운송을 위해 영업부에서 필요한 배송 트럭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한 전자 세금계산서이다. 발급받은 거. 51번 과세 매입으로 입력을 하면 되죠. 자료 2는 삼성 디지털 프라자로부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이건 가지급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니까 거래처 가지급금의 거래처를 2기 안으로 해서 입력을 하면 되겠는데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3은 전자랜드에서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현금 영수증입니다. 그러면 현과로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공기청정기니까 비품 처리하면 되겠죠. 자료 1부터 자료 3에 대한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및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처리할 것. 그래서 여기서 일반 전표에 입력할 것은 여기 2번 자료입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자료 1번 나라자동차로부터 트럭을 구입한 거 요거 입력을 할까요? 자, 매입 매출전표 10월 7일자 입력하겠습니다. 10월 7일 입력하시고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 51번 과세 매입 유형이 되는 거고요. 배송 트럭이라는 품명 입력하시고 공급가액에다가 3천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배송 트럭 공급가액 3천만 원. 자, 거래처는 나라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세금을 1번. 자, 뭘로 했냐면 외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외상 여기 밑에 보시니까 그러면 혼합분계 해야 되죠. 트럭이니까. 3번 혼합하시고 원재료를 차량 운반구로 바꾸세요. 차량 운반구 208번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죠. 2553번 미지급금 3,300만 원. 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 제대로 됐는가 보시고요. 그러면 이 차량 운반구가
부속 서류에 반영이 될 겁니다. 다음. 자, 두 번째 자료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쓸 스마트폰을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거래 날짜를 보니까 10월 12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2일 날짜로 입력하시고, 자, 구분은 3번 차변에 가지급금.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대표이사 이름이 여기 밑에 있었나요? 예, 이 기한 210번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다 코드에다가 2기. 예. 자, 금액은 거기 합계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얼마인가요? 네, 99만 원이었네요.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카드로 결제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계정 과목이? 예, 미지급금이죠. 카드사는 어디예요? 삼성카드요. 네, 삼성카드 99만 원. 이렇게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예, 현금 영수증으로는 뭘 샀냐면은 공기청정기, 이거 비품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부가세 15만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거래일시인 12월 20일자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로 다시 가서 12월 20일로 날짜 바꾸시고, 이거는 현금 과세 매입이죠. 그래서 매입 유형 중에 현과라고 하는 61번 입력해 주시고, 품명에다가 공기 청정기, 공급가에게는 합계를 넣어주세요. 165만 원이 합계죠. 165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지게 되고요. 거래처는 현금 영수증에 보시면 전자랜드네요. 네, 사업자명이 전자랜드이죠. 랜드로 검색해야 쉽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은 전자세금단 그냥 지나가시고, 분계는 1번 현금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출금 전표, 부가세 대급금 출금, 원재료를 비품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원재료는 비품으로 수정하시면 네, 출금 전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비품이 뭐예요? 바로 부속서류 다음 문제에서 나오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 비품과 차량 운반구가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요, 자료 3건 중에서 자료 1과 자료 3은 매입 매출 전표에, 그리고 자료 2는 일반 전표에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 2번을 해볼 텐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2기 확정 신고 기간으로 10월부터 12월로 작성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 가시면요, 여기에 있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맨 밑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10월부터 12월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요, 아직 안 넘어와 있죠. 이렇게 아직 안 넘어와 있는 부속서류는 이 불러오기라고 하는 단추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처리해야 될 계정 과목이 있는가는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 차량 운반구 있죠? 비품이 있죠? 없을 때는 여기 빛난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차량운반구 비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데이터를 전표에서 새로 불러옵니다. 기존에 입력한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불러오기 실행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예 해줘야 맞죠? 예. 차량운반구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서 비품. 예. 그래서 여기 건축물하고 건물 건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네.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장 단축 없으시니까 닫으면 저장되는 것이죠. 네, 저장됐습니다. 자 이제 평가 문제 세 번째 거죠.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매입세액 쪽에 보시면 고정자산 세금계산서 매입과 그 다음에 현금으로 매입한 거니까 기타에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자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10월부터 12월로 조회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기신고 조회하십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매입이었잖아요. 매입에서 고정자산 매입 세금계산서로 자동차 매입한 거하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매입한 것은 세금계산서 수치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시고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확인하신 다음에 닫아주시면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43회의 부가가치세 3, 4번은 까다롭지 않게 문제가 나왔어요. 복잡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3번에서는 그 계약금 때문에 좀 정리가 안 되면 혼란을 겪죠. 자 다음은 결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문제 유동성 대체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동성 대체 분계는 우리 FAT 1급에서도 종종 출제되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장기 차입금일 거예요. 차입금 은행 세 군데 건데 먼저 국민은행 거부터 보겠습니다. 19년도에 차입을 했고 2022년 6월 30일부터 5년간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21년도 결산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22년 6월 거는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해야죠. 6개월 후에 지급해야 되니까. 그러면 4천만 원을 5년으로 나눠보세요. 1년에 얼마예요? 800인가요? 네. 그래서 국민은행 거 중에서는 800만 원. 여기서는 800만 원을 유동성 대체 분계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은행 거 보겠습니다. 17년도에 차입을 했고요. 만기일은 2023년 4월 30일이며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할 겁니다. 그러면 2021년 기말 시점에서 보면은 아직도 1년 후에 지급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유동성 대체 분계를 안 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신한은행 거 볼게요. 3천만 원. 17년도에 차입을 했고 만기일은 2022년 내년 2월 28일이네요.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합니다. 그러면 이건 몽땅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바로 2개월 후에 상환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신한은행 거 3천만 원과 국민은행 거 800만 원만 유동성 대체 분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차입금 은행별 잔액을 보고 우리가 판단했고요. 평가 문제는 장기차입금에 대해서 결산 정리 분계를 일반 전표에 해라. 12월 31일자로 국민은행 800, 신한은행 3천만 원 모두를
장기 차입금에서는 감소시키고 대신에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유동부채로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입력할게요. 12월 31일자 일반전표 가겠습니다. 자, 12월 31일 일반전표. 차변에 장기차입금이 두 군데가 있어요. 장기차입금 이건 두 건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거래처별로 이거 관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는 국민은행 거, 거래처를 국민은행 차입금으로 하시고 800만 원만 감소시킵니다.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 똑같이 98100 800만 원 이렇게 해서 국민은행 거 하나 유동성 대체분기하고, 또 차변에 장기차입금 293번이고 이번에는 은행이 어디 은행이냐면은 신한은행이죠. 거래처 신한은행 차입금 3천만 원 부채 감소 하시고, 또 대변에 264번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는 신한은행 차입금 3천만 원. 그래서 요거는 한 건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채무이기 때문에 채무는 거래처별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건으로 각각 회계 처리해 주어야 맞는 것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결산 문제 두 번째 것은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문제가 나왔네요. 자, 기계장치에 대한 내역을 보여줬고요. 위 취득금액과 별도로 절단기 구입할 때 시운전비가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으며 회계 처리는 입력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표는 입력되어 있는데 고정자산 등록에 이게 빠졌다, 이런 말인가요? 이 취득금액과 별도니까, 그렇죠? 시운전비가 회계 처리는 되어 있는데 고정자산 등록에서 100만 원이 누락됐다, 이 말을 해요. 자, 그러면 결산자료 문제. 기계장치 취득 내역이다.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기로 하고요. 평가 문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고정자산 등록대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전체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대장 가가지고 엔터를 3번 쳐보세요. 등록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기계장치 검색해 줄까요? 기계장치. F2 눌러가지고 기계장치 206번이죠. 코드는 네, 거기 있는 주어진 값대로 2004번. 자산은 절단기, 취득일은 2021년 4월 1일. 자, 2021년에 취득했으니까 신규에다 놔야 돼요. 단기 취득이니까. 그런데 아까 밑에 100만원 시운전비 포함해서 2100만원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신규에다가 2100만원.
자, 정률법이고 5년이고 생산부죠. 정률법 5년 생산부. 정률법 그대로 두시고 여기 밑에 10번에는 5 생산부니까 경비구분 바꿔야 돼요. 500번대. 그러면 여기 지금 회사 계상 상각비가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 메모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메모 안 하고 하는 방법은 뭐냐? 일단은 저장을 닫으면 저장되죠. 바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이쪽에 갑니다. 그래서 결산월을 12월까지로 전체에서 엔터 치신 다음에 이걸 저장을 해둬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닫으면서 저장하면 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하면은 이게 뭐가 좋냐면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해당되는 자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자동으로 자리를 찾아서 입력을 해주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거예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제조원가에서 감가상각비 기계장치 찾아가 가지고 입력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결산자료 입력 여기 있죠? 결산일자 1월부터 12월이죠. 그런 다음에 기능모음에 갑니다. 기능모음이 기타에 가면 감가상각비 반영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 결산 반영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자리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여기 일반 감가상각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기계장치 쪽에 7103250 이걸 찾아가서 입력하는 것보다 지금 이 방법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죠. 네, 찾아다 입력하는 것보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만이니까 바로 위에서 점표 추가 눌러서 마무리해야 돼요. 점표 추가 눌러주시고요. 결산 분계를 일반 점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예 하면 됩니다. 점표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면 확인 누르면 끝나죠. 그래서 우리 FAT 1급에서도 이 결산자료 입력해서 분계하는 문제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되는 문제는요. 뭐 FAT 1급의 그 문제하고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이런 추가적인 사항들이 좀 있어서 조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그런 수준의 문제이다. 네, 결산 문제 마쳤습니다. 자, 이제 근로소득관리 문제 25점. 네, 근로소득관리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사원 등록 8점짜리 나왔네요. 네. 자, 가족이 본인을 포함해서 5명이고요. 정은재의 인적사항. 네? 인적사항. 사원까지 등록해야 되군요. 자, 영업직 사원 정은종의 주민등록표입니다. 부양가족은 정은재와 생계를 같이 합니다. 배우자 김명지는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총 급여가 3천만 원이면 5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부로 해야 되겠죠. 배우자는 기본공제 부. 모 김영희는 일용근로소득이니까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고요. 두 자녀의 별도의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이만 되면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까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서 나이도 계산이 필요 없더라고요. 지금 프로그램이. 자, 사원 등록의 기초사항에서 4대 보험과 관련된 보수 월액을 입력하시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하시오. 네, 기초사항 이거 보고 입력하라는 거네요. 자, 가볼까요? 정은재를 찾아보겠습니다. 인사급여의 사원 등록에 가셔가지고 정은재를 클릭하시고 여기 급여부터 입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월급이죠. 500만 원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 7번에 그 다음에 산재보험 여 하신 다음에 국민연금 보수월액 거기 나와 있겠죠.
국민연금 보수월액 똑같네요. 500만 원. 고용보험까지 똑같이 500만 원입니다. 계속 가시고 나머지 사항은 다 입력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주소까지 예. 정다운 아파트 다 돼 있죠? 그래서 급여하고 보수월액만 예, 입력하시고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본인이 세대주인지 확인해 보시고 정은재가 세대주인가를 봅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세대주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배우자 김명지를 입력하는데 배우자는 코드가 3번이고요. 아까 소득이 좀 많았죠? 그러니까 부로 0번으로 부로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김명지 주민번호 820910 2719-139 네. 응? 그 다음에 차 정현우 연말정산관계는 직계비속 4번 20세 이하로 해놓고 아까 소득이 모두 없다고 그랬으니까 주민번호 한번 입력해 넣어 보시는 거죠. 131001 정현우 네, 20세 이하 만나봅니다. 그 다음 사람도 4번 정하윤 외국인 150815 4199-019 그 다음에 정하윤 다음에 김영희 모친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김영희 490827 2111314 네, 모친이고요. 예. 경로우대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한 사람만 부로 하시고 나머지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셔. 4번에요. 네. 정하윤은 왜 자녀의 체크가 안 될까요? 나이가 6세 이하인가 봐요. 예. 자녀의 체크 동그라미 되는 사람은 그 세액공제에 반영되는 자녀인데, 예. 6세까지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자녀는 7세부터 20세까지. 그러면 기본에서는 뭐 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체크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나중에 세액공제 할 때 자녀 세액공제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공제는 해당이 되는 거고, 예, 인적공제는 해당되는 거고, 나중에 여기 7세부터 20세 이하의 자녀 한 명당 15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거기에만 해당이 안 된다. 지금 15년생이니까 2021년에 보면 지금 딱 6세예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게 그 6세 이하 자녀의 경우에 중복 지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에서 빼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요 1번 문제 사원 등록 잘 맞췄습니다. 그동안 사원 등록에서 이렇게 그 월급이라든가 월 보수액까지 입력해서 부양가족 등록하는 경우는 잘 안 나왔었는데 이것이 또 추가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군요. 자, 다음은 2번. 조영식 8월 급여 자료가 있고요. 생산부 조영식 사원이 2019년 총 급여액은 2,400만 원이니까 저기로 연장근로 비과세가 되겠죠.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요. 정상적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소득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비과세입니다. 식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식대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사회보험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하고요. 전월 미환급 소득세 14,500원 거기에 해당 란에다 입력해 주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거기에 여기 원천이수 이행사항 신고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자, 1번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등록을 하시오. 네, 그런데 이 지금 조형식이 생산직으로 되어 있고 비과세 되어 있는지 한번 사원 등록에서 한번 체크해 보고 갈까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사원 등록에 조형식 클릭하신 다음에 요 밑에서 보겠습니다.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 네,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원 등록에서 수정할 것은 없고요. 자, 급여자료 입력, 인사급여에 급여자료 입력에 가셔가지고 먼저 수당 공제 등록 단추를 먼저 누릅니다. 그래서 상여까지는 돼 있고 연장근로수당부터 입력해야 되겠네요.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1번 연장근로 확인. 네, 밑으로 내려오셔서 가족수당 입력해야 되겠네요. 과세 가족수당은 급여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자격수당 입력하겠습니다. 자격수당 과세 네, 급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식대 입력하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2번 비과세 코드 2번 확인. 네, 여러분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이 아니라 실제로 연장근로 한 거에 비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월정액은 동그라미 안 해야 돼요. 자, 밑에 이제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1번 했습니다. 급여자료 입력에 대한 수당 등록을 마쳤어요. 다음 2번은 8월 급여자료를 입력하시오. 구분나는 1급여로 선택할 것. 이거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급여는 지급일이 25일이라고 돼 있죠. 매월 25일. 자, 그러면 이제 월을 8월로 선택하시고요. 1급여 구분해서 1급여 지급일은 2021년 8월 25일로 입력합니다. 네. 자, 조영식이 맞나요? 네, 맞고요. 기본급 200만원, 연장근로 20만원부터 입력하겠습니다. 200만원, 20만원. 그 다음에 가족수당이 6만원, 자격수당 10만원, 식대 10만원. 6만원, 10만원, 또 10만원. 예. 맞게 입력했죠? 그래서 비과세는 10만원이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식대 연장근로 30만원이어야 되지 않나요? 아, 왜 안 될까요? 예, 월정액이 210만원을 초과했습니다. 월정액 하면은 기본급에다가 식대, 자격수당, 가족수당 이게 월정액이에요. 아까 우리가 수당 등록할 때 연장근로수당 빼고 다 월정액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예. 그래서
직전 연도에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정액이 210만 원 이하여야 돼요. 네,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해 준 겁니다. 자,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 마쳤고요. 그 다음에 평가 문제의 다음 문제 보시면 8월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라 그랬죠? 네,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네,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죠? 클릭하시고 귀속기간은 8월, 뒤에도 8월, 지급기간도 8월, 뒤에도 8월. 그래서 간이세액에 의해서 1명 236만원, 소득세 31,000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월 미환급이 있다고 아까 자료 설명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12번에 입력할 숫자 여기 전월 미환급 소득세 14,500원만 입력하시면 돼요.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입력할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만 입력하시고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자료를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43회 실무수행평가 문제가 지금 이제 근로소득관리에서 3번 문제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연말정산 자료인데요. 지금 이제 수업을 마칠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요 3번만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